이 실. 내가 은주 옷 만들어 줄 때 썼던 건데.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김영자는 눈을 떴다.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형 인간이었다. 50년간 섬유 공장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어머님 아직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에 영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3년 전 아들 선우가 데려온 이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았다.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면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두고 혈압약까지 챙겨준다. 유라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선우가 참 복 받은 것 같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어머님이 제게 더 잘해 주시는걸요. 유라가 건넨 꿀차를 받아들며 영자는 며느리의 옷을 유심히 봤다.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저 카디건. 유라가 입고 있는 베이지색 카디건의 소매 부분에서 실밥이 살짝 풀어져 있었다. 영자의 눈은 자연스럽게 그 실의 색깔과 질감에 고정됐다. 연보라색에 가까운 특별한 색감. 광택이 은은하게 나는 고급 실. 이상하네. 이 실이 왜 이렇게 낯익지? 어머님 왜 그렇게 보세요? 유라가 영자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소매를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실이 풀어져서. 영자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실의 이미지가 맴돌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영자는 혼자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손이 예전 같지 않아 간단한 수선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바늘과 실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딸깍 마이너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유라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다. 백화점에서 영자를 위해 옷을 몇 벌 샀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어머님 이 블라우스 어때요?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하늘색 블라우스를 펼쳐 보이는 유라. 영자는 옷의 품질을 확인하려 습관적으로 단추와 실을 살펴봤다. 그런데 잠깐만. 블라우스의 안쪽 솔기 부분. 거기에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덧붙여진 작은 실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실은 마이너스. 갑자기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이 색깔 실로 치마 만들어줘요. 은주야 이 실은 비싸다. 정말 예쁜 치마 만들어줄게. 20년 전 딸 은주가 생일 선물로 달라고 한 그 특별한 실.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연보라색 고급 실크 실.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마지막 옷에 사용했던 바로 그 실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라가 황급히 달려와 영자를 부축했다. 어머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영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이런 실은 흔하니까. 하지만 50년 동안 온갖 실을 만져본 영자의 손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실의 질감, 색깔, 심지어 실의 꼬임 정도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그 실과 똑같았다. 어머님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유라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영자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영자는 조용히 일어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20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은주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바스락 마이너스. 종이에 쌓여있던 작은 실 뭉치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연보라색 실 한 탈에 영자는 그 실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그리고 오늘 본 유라의 카디건과 블라우스의 실을 기억해냈다. 똑같다. 숨이 막혔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황급히 상자를 덮고 서랍에 넣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복도에 나온 유라가 놀란 듯 물었다.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아, 그러셔도. 그런데 어머님 뭔가 찾고 계셨어요? 유라의 시선이 영자의 손으로 향했다. 실 한 가닥이 손가락에 걸려 있었다. 아, 이건 그냥. 어머님 밤늦게 바느질은 눈에 안 좋아요. 내일 하세요. 유라가 영자의 손에서 실을 떼어내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모습을 보는 영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버리지? 어머님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응, 그래야지. 침실로 돌아가는 영자의 뒤에서 유라는 쓰레기통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마이너스. 침대에 누워서도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20년 전 은주의 실과 똑같은 실이 왜 유라한테 있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은주가 사고로 죽던 날 입었던 옷에 쓴 바로 그 실이. 영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50년 동안 바느질로 단련된 예리한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날 밤 김영자는 처음으로 며느리 최유라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만에 시작되는 복수의 서막이었다. 마이너스. 계속 읽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다음 날 오전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니, 사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밤새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연보라색 실 때문이었다. 드르륵 마이너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영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유라가 빨래를 돌리고 있었다. 어머님 안 주무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서 그래. 영자는 자연스럽게 세탁기 옆 빨래 바구니를 풀어봤다. 어제 유라가 입었던 베이지색 카디건이 보였다. 저 카디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유라야, 나 시장 좀 다녀올게. 밑반찬 떨어져서. 어머님, 제가 갈게요. 무거운 것도 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운동도 할 겸 혼자 가려고. 영자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시장이 아니었다. 마이너스. 30분 후 집 앞 카페. 영자는 카페 창가 자리에서 자신의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라가 언제 외출하는지 지켜보려고 했다. 오전 10시 30분. 유라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것 같다. 지금이야. 영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유라의 방 앞. 영자는 며느리 방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남의 방을 몰래 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은주를 위해서. 드르르륵 마이너스. 문고리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유라는 문을 잠그는 습관이 없었다. 방 안은 깔끔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영자는 먼저 옷장을 열어봤다. 옷장 안에 어제 봤던 베이지색 카디건이 걸려 있었다. 분명 빨래 바구니에 있었는데 영자는 카디건을 조심스럽게 꺼내 소매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다. 실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제 본 풀어진 실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상해. 분명히 실밥이 풀어져 있었는데 그때 화장대 서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딸캉 마이너스. 서랍을 열자 작은 가위와 함께 실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연보라색 실 한 탈에 어제 유라의 옷에서 본 바로 그 실이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있는 작은 상자였다. USB라고 적힌 작은 상자 안에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지? 영자는 USB를 집어들었다. 컴퓨터를 잘 몰랐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있었다. 아들 선우가 가끔 사용하는 거였다. 거실 마이너스 선우의 노트북. 평소 선우가 거실 테이블에 두고 다니는 노트북을 켰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 있지 않았다. B-잉- USB를 꽂자 여러 파일들이 나타났다. 마이너스 녹음 파일 2003만 1215 MP3 마이너스 사고 현장 사진 2003만 1215 JPG 마이너스 증언서 오정민 DOCX 2003년 12월 15일 영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20년 전 딸 은주와 손자 민준이가 죽은 바로 그 날짜였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클릭했다. B-2 B-2 오래된 녹음기의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정민아 정말 괜찮겠어? 이거 말하면 젊은 남자 목소리. 괜찮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유라가 한 짓을. 또 다른 남자 목소리 마이너스 오정민인 듯. 하지만 유라는 내 여동생이잖아. 여동생이라고 해서 저런 짓을 덮어줄 순 없어. 영자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그날 유라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나는 조수석에 있었어. 그래서 유라가 일부러 핸들을 꺾었어. 그 어머니와 아이가 길을 건널 때 뭐라고? 영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나도 사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유라가 웃고 있었거든. 사람이 죽었는데 웃고 있었다고. 미쳤구나. 그리고 유라가 나에게 말했어. 오빠 저 가족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파산했잖아. 이제 우리도 복수할 차례야 라고. 녹음이 계속됐다. 유라는 그 가족을 몇 달간 미행했어. 그 어머니가 언제 어디를 다니는지 아이와 언제 시장에 가는지 모든 걸 파악했다고. 그럼 계획적 살인이잖아. 맞아. 하지만 증거는 없어. 유라는 현장에서 연기까지 했거든. 마치 정말 놀란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야? 유라가 협박했어. 내가 말하면 우리 어머니까지 죽이겠다고. 나는 무서웠어. B-2 B-2 녹음이 끝났다. 영자는 노트북 앞에서 굳어져 있었다. 20년 전 딸과 손자를 죽인 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바로 지금 자신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며느리였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딸깍 마이너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유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황급히 USB를 뽑고 노트북을 끄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딸깍 마이너스. 간신히 노트북을 닫고 USB를 주머니에 숨겼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뭐 하세요? 유라가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였다. 아, 선우가 컴퓨터 좀 써보라고 해서. 어머님도 컴퓨터 배우시려고요? 대단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라는 영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만졌다. 그 순간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손이 내 딸과 손자를 죽인 손이구나. 어머님 얼굴이 또 하얘졌어요.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혈압약 드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유라가 부엌으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영자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다. 이제 알았다. 20년 전의 진실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 하지만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는 알고 있을까? 어머님 약 가져왔어요. 유라가 따뜻한 물과 함께 혈압약을 건넸다. 고마워 유라야. 영자는 약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유라의 눈을 똑바로 봤다. 한없이 맑고 순수해 보이는 눈. 하지만 이제 영자에게는 달리 보였다. 악마의 눈이구나. 어머님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날씨가 좋을 것 같던데 함께 산책이라도 할까요? 응, 좋지. 영자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너를 지켜볼 거야. 은주와 민준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복수할 차례다. 그날 밤 영자는 USB를 베개 밑에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때문에 잠들 수 없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모든 게 섬뜩하게 들렸다. 20년 동안 내가 복수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술 취한 운전자를 원망했는데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어. 그것도 하필이면 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유라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과연 영자는 어떤 복수를 계획할까요? 다음 화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자 할머니에게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영자는 또다시 잠에서 깼다. 아니, 처음부터 잠들지 못했다. 베개 밑에 숨겨둔 USB가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드르르륵 마이너스. 복도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딸깍 마이너스 딸깍 마이너스. 유라의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다. 이 시간에 뭘 하는 걸까? 영자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내다봤다. 유라가 거실로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설마 내가 노트북을 만진 걸 알아챈 건 아니겠지?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라가 거실에서 뭔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10분 후 유라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들켰나? 영자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 안 주무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유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인사를 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다. 응.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그러게요. 그런데 어머님 어제 컴퓨터 사용법 좀 어떠셨어요? 영자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컴퓨터? 아, 그냥 잠깐 만져봤을 뿐이야. 그렇군요.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데 컴퓨터에는 중요한 파일들이 많아요. 실수로 삭제하거나 하시면 안 되거든요. 유라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알겠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선우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선우야, 언제 들어왔어? 방금요. 어머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선우는 유라에게 다가가 가벼운 볼뽀뽀를 했다. 여보 출장 어땠어? 피곤했지만 성과가 좋았어. 어머님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과연 선우는 유라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선우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유라와 언제부터 만났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우와 유라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내가 며느리 과거를 잘 모르잖아. 3년 전에 만났어요. 아시잖아요. 유라가 대답했다. 유라는 가족이 어떻게 되니?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로 모두 잃었다고. 그 순간 영자는 유라의 얼굴을 뚫어져라 봤다. 거짓말쟁이. 내가 내 가족을 죽였으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니? 어머님,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아, 아니야. 그냥 안쓰럽다 생각해서. 오후 혼자 남은 영자. 선우와 유라는 함께 쇼핑을 나갔다. 영자는 다시 USB를 꺼내 다른 파일들을 확인해 봤다. 사고 현장 사진 2003만 1215. JPG. 사진을 열자. 아, 20년 전 그날의 현장 사진이었다. 피로 범벅된 딸 은주와 손자 민준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 영자는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억지로 참고 계속 봤다. 증언서 오정민. DOCX. 저는 최유라의 친오빠 오정민입니다. 2003년 12월 15일 오후 3시경 저는 여동생 유라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여성이 어린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보행자 우선이었고 우리는 당연히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갑자기 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그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소리쳤지만 유라는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후 유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김영자라는 여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파산했어. 20년 전에 저 여자가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다며 거짓 소송을 걸었거든.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망했고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잖아. 이제 내가 직접 복수하는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을. 하지만 유라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 일을 발설하면 어머니까지 해치겠다고. 저는 무서워서 20년간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렇게 증언서를 남깁니다. 영자는 문서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20년 전 산업재해. 영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20년 전 자신이 다니던 섬유 공장에서 기계 고장으로 다친 동료가 있었다. 그 동료의 이름이 오정길, 유라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영자는 그때 목격자로서 증언했다. 회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유라의 복수는 20년 전 아버지의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영자의 증언 때문에 유라 아버지의 회사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결국 파산했다. 그래서 유라는 영자의 딸과 손자를 죽인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영자 자신에게 접근해서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영자는 주저앉았다.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증언이 결국 딸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어머님, 다녀왔어요. 유라와 선우가 돌아왔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영자는 황급히 USB를 숨기고 노트북을 껐다. 여기 있어. 어머님 또 컴퓨터 만지셨어요? 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응.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컴퓨터는 복잡해요. 유라가 노트북을 들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이제 증거가 없어졌다. USB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유라가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날 밤 영자는 은주의 유품 상자를 꺼내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딸의 마지막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정의라고 생각한 일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눈물이 쏟아졌다. 20년 동안 엄마는 복수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어. 진짜 원수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줄도 모르고. 똑똑똑 마이너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영자는 깜짝 놀랐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우시는 소리가 유라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따뜻한 우유 가져왔어요. 영자는 서둘러 상자를 치우고 문을 열었다. 고마워 유라야. 어머님 많이 우셨나 봐요. 눈이 빨갛네요. 유라가 우유를 건네며 영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은주 생각이 나서. 딸 생각이 나셨구나.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있잖아요. 유라의 다정한 말에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은주를 죽였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니? 어머님 우유 드시고 주무세요. 내일은 좀 더 기분 좋은 일 얘기해요. 유라가 나간 후 영자는 우유컵을 바라봤다. 이 우유 마셔도 될까?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안 되었다. 영자는 우유를 마셨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도 20년이 지난 일이고 USB 파일도 증거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아들이 저런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니. 영자는 절망에 빠졌다. 딸을 죽인 원수가 며느리로 들어와 있고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고 자신은 늙고 병들어서 제대로 된 복수도 할 수 없고. 은주야, 엄마가 너무 늦었니?
엄마가 이제 와서 알았어. 내 원수가 누군지. 그날 밤 김영자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으며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복수에 대한 의지만큼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영자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복수의 의지도 강해집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다음 화에서는 영자의 본격적인 복수 작전이 시작됩니다. 영자 할머니에게 힘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3일 후 오전 10시. 영자는 침착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지난 3일 동안 그녀는 절망에서 벗어나 냉정한 계획을 세웠다. 여보세요, 한국생명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제 딸 김은주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속 문제 때문에 필요해서요. 20년 전 자료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정도 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전화를 끄는 영자의 표정은 차분했다. 50년간 바느질로 단련된 그녀의 손처럼 이제 그녀의 마음도 정교하고 차분해져 있었다. 한 땀 한 땀. 차근차근 진실을 엮어나가자. 오후 2시 시장. 영자는 오랜만에 재래시장에 나왔다. 진짜 목적은 장보기가 아니었다. 영자씨, 오랜만이야. 과일가게 사장 김말순이 반갑게 인사했다. 말순아, 너무 오랜만이지? 어떻게 지냈어? 뭐 그냥 저냥. 그런데 며느리는 어때? 잘해? 응, 잘해. 그런데 말순아, 너 혹시 20년 전 일 기억나? 20년 전? 뭔 일? 우리 은주가 사고 났을 때. 그때 목격자들 중에 오신의 집 사람들 있었잖아.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 그 일 말이야. 그때 오정길 씨네 집안 완전히 망했다더라. 보험금도 엄청 물어줘야 했고. 그 집 자식들은 어떻게 됐지? 글쎄.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딸은 이름도 바꿔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던데. 영자의 눈이 번뜩였다. 이름을 바꿨다고? 응.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 그런데 영자야, 왜 갑자기 그 일을? 아,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 딸이 뭐라고 했더라? 기억 안 나? 유미? 유진?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맞다. 유정이었어. 오유정. 오유정에서 채유라로. 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그날 밤 영자의 방. 영자는 작은 수첩에 뭔가 적고 있었다. 증거 목록. 1. USB 녹음 파일 증언서 사진. 2. 연보라색 실 마이너스 은주 옷감과 동일. 3. 신분 세탁 마이너스 오유정 채유라. 4. 보험회사 서류 일주일 후 도착. 계획. 1단계 더 많은 증거 수집. 2단계 선우에게 진실 알리기. 3단계 유라 정체 폭로. 똑똑똑 마이너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유라의 목소리에 영자는 재빨리 수첩을 숨겼다. 응, 잠이 안 와서. 어머님 요즘 계속 밤늦게까지 뭔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유라의 음성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잠이 안 올 뿐이야. 그럼 따뜻한 우유라도 드릴까요? 괜찮아. 곧 잘 거야.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확인한 후 영자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이제 유라도 나를 의심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오전 유라가 외출한 사이 영자는 다시 유라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체계적으로 수색했다. 서랍 마이너스 첫 번째.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들. 특별한 건 없었다. 서랍 마이너스 두 번째.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결혼증명서, 등본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영자의 시선을 끌었다. 유산 상속 계획서 마이너스 초안. 김영자 소유 부동산. 마이너스 강남 아파트 시가 15억. 마이너스 시골 땅 시가 3억. 마이너스 예금 약 5억. 상속 방법. 1. 김영자와의 신뢰 관계 강화. 2. 박선우를 통한 간접 설득. 3. 유언장 작성 유도. 4. 필요시 기타 방법 고려. 영자의 손이 벌벌 떨렸다. 기타 방법이라니. 설마. 그때 서랍 마이너스 세 번째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작은 병 하나. 라벨에는 수면제 마이너스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독성 물질 마이너스 취급 주의라고 적힌 작은 병이 하나 더 있었다. 이것들이 설마.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유라가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제 알겠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딸깍 마이너스. 어머님. 다녀왔어요. 유라가 돌아왔다. 영자는 급하게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다. 어머님, 뭐하고 계셨어요? 화장실. 화장실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어머님 얼굴이 또 하얘졌는데. 유라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요즘 자꾸 아프신 것 같아서. 병원 한번 가보실까요? 유라의 관심 어린 목소리가 이제는 위협으로 들렸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나이도 있으시고. 검진? 설마 거기서도 뭔가 조작할 생각인가? 유라야, 나는 정말 괜찮아. 걱정 마. 그날 저녁 선우가 돌아온 후.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선우도 영자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선우야.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뭔데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유라에 대해서. 그 순간 유라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님, 무슨 얘기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저에 대한 얘기라면 제가 있을 때 해주세요. 오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유라의 음성이 차가워졌다. 선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뭔 일이에요? 왜 분위기가 이상하죠? 아니야, 선우야. 그냥.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제가 받을게요. 유라가 전화를 받으러 갔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자 님이요? 잠깐만요. 유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한국생명보험에서 전화 왔는데요. 20년 전 서류 요청하신 거 준비됐다고. 영자와 유라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다.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유라도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 아, 그래. 내가 요청한 거야. 어머님, 왜 갑자기 20년 전 서류를?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혹시
뭔가 이상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이상한 생각이라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셔서. 선우가 끼어들었다. 야, 유라야.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래? 여보, 나는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영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선우는 정말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선우야, 유라야. 우리 셋이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영자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것부터 보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20년 전의 진실이야. 영자의 음성이 차가워졌다. 20년 전. 내 딸 은주와 손자 민준이를 죽인 진짜 범인에 대한 이야기. 선우가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는 유라를 똑바로 봤다. 유라야. 아니, 오유정아. 유라의 몸이 굳어졌다. 내 본명은 오유정이지? 오정길의 딸. 어머님. 20년 전 내가 고의로 내 가족을 죽였다는 것. 이제 다 알고 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유라는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후후. 하. 그 웃음소리가 집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어머님. 정말 늦게 눈치채셨네요. 유라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잔인하고 20년간 복수를 계획해온 악마의 목소리였다. 드디어 유라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과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5화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자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 유라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에 선우가 경악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유라. 너 뭐 하는 거야? 여보, 이제 연기 그만해도 되겠네. 유라는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김영자 씨. 유라야. 오유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이니까. 영자는 USB를 꽉 쥐고 유라를 노려봤다. 내가 정말 내 딸을 죽였구나. 죽였다고요? 아니에요. 복수했을 뿐이에요.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20년 전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파멸시켰잖아요. 당신의 거짓 증언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든 걸 잃었어요. 거짓 증언? 나는 본대로 말했을 뿐이야. 본대로? 유라가 비웃었다. 회사 편을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가해자로 만들었잖아요. 그건 아버지는 그 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 집, 건강. 심지어 목숨까지도. 유라의 목소리가 격정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나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로. 미쳤다고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선우가 끼어들었다. 잠깐만. 유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유라가 선우를 바라봤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네. 설마 너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 영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영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선우야, 너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너는 왜?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라가 말했어요. 어머니를 직접 해치지는 않겠다고. 단지 재산만 받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선우야. 저도 어머니가 20년 전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그런 말을. 어머니 유란의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어머니의 증언 하나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 유라가 냉소했다. 당신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뭐였나요? 뭔 소리야? 증언 대가로 받은 5천만 원 말이에요. 영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위로금이었어. 위로금이든 뇌물이든 결과는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죽었고 저는 복수를 다짐했죠. 유라는 천천히 영자에게 다가갔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신분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고 당신 아들에게 접근해서. 어머님을 직접 죽이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런 복수가 아니에요. 유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것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예요. 미친년. 그때였다. 딸깍 마이너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세 사람 모두 현관 쪽을 바라봤다. 경찰입니다. 김영자님 계신가요?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경찰? 왜? 영자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유라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디 가려고요? 놓아. 안 돼요. 이제 끝장을 봐야죠. 유라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걸 마시세요. 그게 뭐야? 독이에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유라. 선우가 소리쳤다. 너 미쳤어? 사람을 죽이려고? 여보, 당신도 공범이에요.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순간 쾅. 거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들과 함께 들어온 한 남자였다. 정민이? 유라가 경악했다. 오빠? 유라. 이제 그만해. 오정민. 유라의 오빠가 경찰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다. 오빠 왜 여기에? 내가 신고했어. 뭐? 20년 전 녹음 파일. 내가 경찰에 제출했어.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가? 왜? 유라, 복수는 이제 그만해. 아버지도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야.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어. 맞아. 하지만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잘못이야. 오정민이 영자에게 다가왔다. 김영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막았어야 했는데. 영자는 혼란스러웠다. 당신이. 왜? 저는 지난 2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유라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면서. 오빠. 유라가 절규했다. 우리 편이 아니었어? 유라, 나는 내 편이야. 그래서 이제 그만두라는 거야. 경찰이 유라에게 수갑을 채웠다. 오유정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놓아줘. 유라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다. 어머님. 선우가 영자에게 다가왔다. 사실 저도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 3년 전부터 유라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뒀어요.
녹음, 사진, 증거들. 영자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너는 왜 유라 편을 든다고? 유라를 안심시켜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선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유라가 어머니를 해치려는 모든 계획이 여기 녹음되어 있어요. 이제 끝장을 봐야죠. 이걸 마시세요. 독이에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요. 방금 전 유라의 말들이 그대로 재생됐다. 선우야. 어머님, 처음부터 어머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영자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법정에서 유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오정민은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영자는 집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딸깍 마이너스. 선우가 들어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그런데 어머님. 뭐? 20년 전 그 일. 정말 후회하세요? 영자는 잠시 바늘질을 멈췄다. 후회? 아니야.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 하지만 그 때문에. 선우야,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어. 비록 그 결과가 슬플지라도. 진실은 진실이야. 영자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유라는 잘못된 복수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따르르르 마이너스. 실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소리. 이제 모든 실타래가 정리됐구나.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딸 은주와 손자 민준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은주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모든 걸 끝냈어. 해질녘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50년간 바늘과 함께해온 김영자의 손은 여전히 정교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으로 새로운 시작을 꿰매고 있었다. FIL 오지우이 -1년 후. 할머니, 이 옷 정말 예뻐요. 이웃집 아이가 영자가 만들어준 원피스를 입고 기뻐했다. 그래?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야. 할머니는 정말 바느질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50년 넘게 했으니까. 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내 바늘은 복수가 아닌 사랑을 꿰매는구나. 그날 밤 영자는 은주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은주야,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내 원수는 벌을 받았고 엄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느질할 거야. 사진 속 은주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복수의 실타래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사랑의 실타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완결. 20년의 복수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